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새 이 방송 나가는 중에 일부 장비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검찰에 내려진 특명 지지율 떨어진다. 이재명 기소해라. 예, 이거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이거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기사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또 검찰발 단독을 하나 내놨더라고요. 자, 이런 거죠. 예. 조선일보의 검찰발 단독. 네. 대장동 성남FC 이재명 22일 기소 유력이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자, 이대로 하자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는 22일, 그러니까 오늘이 20날이기 때문에 내일이 21일, 22일이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또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현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검찰은 이제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대요. 야, 이게 단독으로 나오네? 근데 타이밍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딱 윤석열 지금 상황 안 좋을 때, 윤석열에 대한 그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나빠졌을 때, 심지어 영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딱 나오네. 야, 누가 봐도 이거 기획인데? 얘들 이게 작전 쓰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또 검찰발 단독인데 아이고 조선이 조선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내용도 좀 그래요.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면서 22일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자, 얘들 참 말이 웃겨요. 자,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래. 아니, 이런 기사 출처 근거는 없어요. 기사를 쓸 때 취재원을 밝혀서 쓰는 게 사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찌라시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이게? 이게 바로 찌라시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아니, 지가 취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취재를 했다는 거를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라고 쓰는 거예요. 출처를 밝히고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면 논문에도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아유, 내가 공부한 바를 종합해보면 논문에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 논문 통과될까? 근데 기사는 이렇게 써? 이러니까 조선 찌라시라는 얘기듯이 찌라시, 아유, 기레기라는 소리 괜히 듣는 게 아니야. 뭐 여하튼 뭐 이런 거 나와. 이게 사실 이 말은 뭐다? 검찰의 뜻대로 검찰의 의도에 매우 충실한 기사다라는 얘기를 뭐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검찰발 기사, 검찰 기레기 기사, 이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하튼 자, 조선일보 이렇게 보도하고 나니까 이제 연이어서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기소 가능성, 기소할 듯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기소를 하긴 하는데 뭐가 빠진다? 428억이 빠진다. 428억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이재명 몫이다. 혹은 이재명 몫이라고 따로 빼놓은 돈이 248억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검찰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찰이 입증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빠졌어. 아니, 그렇게 검찰이 유동규 말을 들으니 이렇더라. 김용한테 김용 공소장에 보니까 이렇더라. 나무기가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 놓고 막상 공소장에는 포함을 못 시켰다고?
그럼 지금까지 보도한 건 뭐예요? 개소리야? 그럼 지금까지 보도한 언론은 뭐야? 찢어댄 거예요? 달 쫓던 개가 찢어댄 거예요? 촉견 패월이야? 응? 개새끼들이 달을 보고 찢어댄 거예요? 개새끼들이 달을 보고 짖는다. 이게 보고 촉견 패월이라고 하잖아요. 총나라개는 달을 보고 짖는다는 뜻이거든요. 촉견 패월. 이게 총나라는 날씨가 흐린 날이 많기 때문에 해가 환하게 뜬다. 또는 달이 환하게 뜨면은 아주 특이한 일인 걸로 생각을 한답니다. 아주 드물대요. 달이 환하게 뜨는 게. 그러면 그때마다 개들이 달을 보고 짖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잘 겪지 못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을 쳐다보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소동을 피운다, 소란을 피운다 라고 해서 쓰는 말이 촉견패월입니다. 촉견패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총나라개는 달을 보고 짖는다, 해를 보고 짖는다 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멍청한 놈들이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다 이 총나라 갠 거지. 아유, 너무나도 뭐 아무 일도 아닌데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찢어댄 거야. 여하튼 자, 이 428억을 좀 보세요.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갑자기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428억이 왜 빠졌을까? 428억 빠진 이유? 428억 공소장채 왜 빠졌지? 그러면 진짜 지들 말 맞다나? 428억. 이게 나와야지 이게 정치 자금도 됐다가 이게 뇌물도 됐다가 부패 방지법도 됐다가 완전히 도깨비 방망이인데 이걸 왜 뺐어? 이거 빼면요. 배임도 거의 성립이 안 돼요. 428억 약정이 돼 있다라고 해야지. 김만배한테 이익을 일부러만 나눠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꾸며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걸 빼면은 말을 꾸며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왜 뺐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김만배를 못 넘었다는 거예요. 김만배가 전혀 협조를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428억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래 애시당초에 안 되는 거였어. 특히 김만배라는 사람이요. 눈치가 빤한 사람이에요. 자, 자기가 보기에도 이놈의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얼마나 오래 갈까? 그래, 그닥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은 거야. 항상, 이 사람이 항상 그랬어. 그런 부분, 그런 데는 눈치가 빤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잘못 입을 놀렸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자기는 뭐 된다. 그건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어도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8억?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김만배가 뭐라고 그 검찰한테 장단을 맞춰줘야지 해결이 될 건데 김만배가 장단을 안 맞춰주니까 뭐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검찰이 기존에 한 방식은 뭐냐? 뭐든 간에 이 증거를 조작이라도 해오는 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어요. 김만배가 협조 안 한다? 그러면 김만배의 진술을 우회할 수 있는 뭔가 증거 하나를 조작을 해오든 만들어 오든 하여튼 뭔가 해올 거야. 그게 원래 검찰이 하던 짓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것도 못해. 왜 못할까? 사실상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죠. 실패했는데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428억 수사 사실상 실패했다. 아니,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그러니 실패지.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내는 게 검찰 아니야. 근데 만들어내지도 못했다. 아니, 만들어낼 시간조차가 없었던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윤석열이면 시간을 좀 끌더라도 야, 어떻게 만들어 와봐 라고 할 것 같은데 만들어 올 시간도 안 주고 야, 당장 내일 모레 기소해. 왜 그러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검찰이 사실상 대장동 수사, 대장동을 이재명으로 연결시키는 올가매는 작전에 실패를 했다 이거예요. 가장 큰 요인은 김만배가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기존의 검찰이 하던 수법을 그대로 돌아보면요. 시간을 끌어서라도 지들이 원하는 증거를 만들어내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시간을 안 끌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왜 검찰은 시간을 더 끌어서 증거를 만들지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흐름을 읽는 검찰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흐름을 읽는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윤석열은 시간을 더 끌지 않았나? 바로 일단 우선은 김만배 고비를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김만배 고비를 넘지 못하니까 여기서 뭔가 한마디가 나와야지 고비를 어떻게 증거를 만들어 오든가 말든가 할 텐데 김만배가 입을 안 열었다. 현재까지는 입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 김만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만들지는 못하나? 아니 이왕 만드는 거 꼭 김만배한테 의존해야 되나? 아니죠. 시간만 있으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증거를 만들어 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여러분 유동규 말 꼬이는 거 보셨죠? 검찰이 아마 이 증거 잘못 만들어냈다가 여기서 아마 바로 꼬일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우리 네티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되게 되게 이제 네티즌 수사력이 상당히 졌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그렇고요. 작정하고 물고 늘어지면 증거의 허점 찾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정경심 교수 건도 사실 표창장의 증거가 조작됐다. 표창장 위조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표창장 파일이 안 만들어진다던가, 그 다음에 표창장의 이 직인의 파일의 모습이 다르다던가 이렇게 해서 많은 걸 해서 이미 안 된다는 걸 얘기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닭갈비집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결국에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그래요. 증거 조작의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걸까? 왜 시간을 끌지 않는 걸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죠. 지난 2월 27일이에요. 근데 오늘이 벌써 2월 20일.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게 2월 20일이었고 부결된 게 2월 27일이었는데 지금 오늘이 3월 20일입니다. 상정된 걸 생각하면은 벌써 한 달이 됐고요. 부결된 걸로 하자면 이제 거의 3주 넘었어요. 21일 정도가 됐어요. 더 이상 검찰로서는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서 일본에 다 퍼주고 오는 바람에 전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년층 그리고 영남 이런 곳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20대 지지율은 16%, 17% 선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거는 지지율이 0이나 다름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론조사할 때 실수로 버튼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한 5 내지 6%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자, 5 내지 6%까지 감안해 보면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니까 뭔가 물타기를 해야 되겠어. 그 물타기로 뭘 한다? 가장 만만했던 것이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인 거죠. 이 이전에 12월 달, 1월 달 이 무렵에는 화물연대를 두들겨 패는 것으로서 지지율 떡락을 막았습니다. 자, 그 뒤에 노조를 두들겨 패는 것으로서 꽤 재미를 봤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노조 두들겨 패는 걸로 재미 봤다는 이유로 계속 두들겨 패다가 이제 스텝이 엉키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69시간, 주 69시간 노동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 노조 때리기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노조를 한번 때리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때린 거야. 그러다가 점점 재미 들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하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까지 넘은 거예요. 지들이 오버해가지고 막 노조 이참에 노조를 족치자, 끝내자 하고 몰고 가다가 거기서 스텝이 꼬이면서 바로 비난 여론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강제징용 해법 이와 관련해서 일본한테 거의 굴욕 외교를 했다. 아니, 이게 참패 외교를 했다. 아니,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다라는 비난 여론을 받게 되면서 윤석열로서는 현재 물타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당장 지금 뭘로 물타기를 들어갔느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요인이 정순신 아들 학폭이었잖아요. 이 학폭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국민의힘 뭐 이런 애들이 뭘 들고 나왔다? 정청래 의원의 아들을 끌고 왔어. 그 옛날 정청래 의원 아들 성추행 문제가 있었거든. 근데 이 문제가 언제적이냐? 2017년 얘기야. 무려 5년 전 2017년 얘기라고. 2017년에 있었던 일.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다 끝냈던 거. 지금 그러니까 진짜 다 끝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끌어내요. 정순신 일로 다시 끌어내. 2017년 얘기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자,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물타기에 들어간 겁니다. 정순신 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낮춘 모든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물타기를 하고 있다 보면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축소 뭐 이런 얘기를 또 들고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딴지를 걸기 시작해요. 자, 갑자기 입 다물고 있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이 국회의원 선거법과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질질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구 타령을 또 하기 시작했어. 국회의원 100명 줄이자는 얘기는요. 이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죠. 그 박근혜가 총선에 들어갈 때 써먹었던 방법이 써먹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던 모든 논리는 다 사기죠. 거짓말이죠. 뭐 미국에 비하면은 미국의 논리대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국회의원이 80명이면 된다.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해. 조경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하튼 간에 갑자기 이 국회의원 뭐 축소 이런 얘기하면서 선거구 문제 가지고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것도 물타기인 거죠. 전형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 갑자기 이재명 대표 수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나 갑자기 5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 와가지고 다시 시비를 거는 거나 당시 정청래 의원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2020년에 국회의원 됐어. 2016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2020년 총선에서 다시 당선이 됐던 거예요. 2017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아니 국회의원이라야지 힘이 있지. 전직 국회의원이 뭐 힘이 있나? 더군다나 민주당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 힘 있나? 없어요.
영남에 가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직이라도 힘 있어요. 그런데 그 밖의 지역에서는 글쎄,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직도 아니고 전직이면 힘 없어요. 뭐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의원 현직에 있을 때는 그 대출을 그냥 쉽게 내주더니 국회의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갑자기 대출금 회수한다는 얘기가 은행에서 들리더라.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즉 전직 국회의원은 아무 힘 없어요. 근데 그 무렵에 불거졌던 것이 정청래 의원 아들 학폭 문제였어요. 그래서 끝난 거 아니야? 예. 그래 이미 그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물고 나와? 이런 식이면은 우리 또 다시 한번 꺼내 봅시다. 뭐 우리도 꺼낼 건 많지 뭐. 로엘도 한번 꺼내 볼까요? 그 나경원 의원 아들 딸 다시 한번 김현조 이런 거 한번 꺼내 볼까?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타기에 들어갔다. 지금 일본 갔다 와가지고 지지율이 떡락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반전 모멘텀을 어디 찾는다? 민주당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꼬투리를 잡는 것으로서 이걸 뒤집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지. 지가 뭔가를 잘해서 상황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남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옛날 거라도 다물고 나와가지고 시비를 턴다. 이게 전형적인 적폐들이 하는 짓이죠. 이 적폐들을 보니까 요새는 보니까 적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박들도 하더라고요. 수박들도 지들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꼬투리가 될 만한 거 이미 몇 년 전에 다 한번 두들겨 패고 지나간 것까지 다시 재탕을 하려고 듭디다.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적폐와 수박은 한 몸뚱이고 또 요게 또 누구랑 닮았다? 일본 놈들 하는 짓이랑 똑같이 닮았어요. 일본 애들도 안 되면은 옛날 일 이미 지들 신나게 두들겨 패고 단물 쪽쪽 다 빨아먹은 것까지 다시 끄집어내와가지고 한 번 더 우려먹으려고 하죠. 그게 일본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일본 애들이랑 적폐랑 수박은 한 몸인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여하튼 얘들이 이러는 이유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떡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다시피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2주 전부터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때문이었어. 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내용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졌죠.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낮게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뒤집어져서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았는데 지난주부터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앞지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이 컨벤션 효과가 끝나자마자 상황이 바뀐 거였습니다. 갤럽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거의 골든 클로스 직전까지 갔죠. 뭐 이건 전국 NBS 조사에서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급격히 윤석열한테 여론 지형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갤럽 조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때 40%를 넘어섰다고 하던 지지율이 36으로 떨어지고 30% 후반대까지 갔다라는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지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이제 뒤집어지기 직전이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상당히 다급해질 겁니다. 자,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뭘 쓴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놓죠.
물론 그렇게 하니까 또 조중동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던데, 이 새끼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포퓰리즘이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걔네들 조중동 새끼들은, 응? 국민의힘 적폐들이 뭘 내놓으면은, 아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책임 정치를 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민주당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해요. 똑같은 정책이라도. 그게 조중동 새끼들이 하는 짓입니다. 걔들은 인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걔들은 그냥 이익 집단이에요. 자신들이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뭐 하나 손해 볼까 겁이 나가지고 자신의 자신이 뭐 기사를 쓰는지 뭘 쓰는지 온갖 거짓부렁을 늘어놓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끼고 남을 비방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잘못이라거나 뭐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 자들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이 윤석열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 적폐들은 상대의 흠집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나빠? 쟤들도 나빠! 이러는 거죠. 야비한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시정 잡배들의 멱살잡이죠.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당이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의 1, 2, 3등 한다는 언론들이 그러고 있어요. 즉 대한민국의 지배층, 기득권층들이 벌이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냐고. 나라 수준이 이러니까 아유 진짜. 자, 이렇게 급격히 여론 지형이 불리해지니까 뭔가 물타기를 해서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검찰로서는 수사가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검찰이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제대로 올가매야 돼요. 제대로 올가매려면 428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하고 엮어야 돼. 근데 현재까지 못 엮고 있죠. 이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잘하는, 검찰이 그렇게 잘하는 증거 조작에도 실패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상적이면 정상적이고 뭐가 간에 아니 보통의 검찰들 같으면 시간을 좀 더 끌어서라도 이거 뭔가 좀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 한동훈 검찰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재명이라는 카드를 쓰고 싶은 거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사건, 수사 이걸 수도 없지. 하여튼 간에 그 사건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세포동의안을 지난 2월 달에 상정을 하는 것도 수사라는 측면만 보자면, 순수하게 수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무리수였어요. 증거가 별로 없단 말이야. 오로지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 진술마저도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당장 유동규 계속해서 헛소리하고 있다는 게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만들었다? 그것도 국회의원? 아니 그것도 야당 대표를?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려고 하면서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증거, 물증 하나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그런 체포동의안을 만듭니까? 그건 옛날 검찰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했죠. 그때도 사실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할 때였어. 여기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월 말쯤에 2월 하순경에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보이시죠? 예. 여기 떨어졌었습니다. 한번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만회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회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이댄 것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여기. 예. 떨어졌죠. 또 확 떨어졌죠. 확. 근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떡 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휙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이거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싶은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억지로 기소 공소장을 만드는 겁니다. 참 대한민국 검찰 나날이 수준이 떡락하고 있다는 게 절로 느껴지는 상황 같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검찰 출입을 하고 한참 검찰을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요. 제가 고위직 검사들 한참 친할 때만 해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 검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눈에 비는 게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로 검찰이 망가진다? 야, 참 놀랍네요. 진짜 놀랍기만 합니다. 참. 근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오바질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죠.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를 하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당내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설쳐대고 이 상황이 상당히 기분은 나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 행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일단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다 봤어요. 이제 더 볼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실 반격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반격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지게 되면 자유자재로 반격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로 입장에서는 망하는 상황, 이제 점점 망하겠죠. 더군다나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 진술에 의존한 상황이라면 아마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 네. 사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괴롭혀 가지고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이재명을 이제 도륙낸 다음에 검찰권을 위협할 만한 위협 요인 하나 제거했다라고 하겠지. 사실 검찰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예. 자, A씨님, 오늘 JTBC 보고 기절할 뻔. 어떻게 이태원 희생자 피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수사할 수 있는지 인간이 아님. 저도 조금 전에 그 얘기 듣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이걸 오늘 방송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죠.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부상자, 사망자들 한 400명 정도의 계좌를 싹 훑었다고 하죠. 왜 훑었겠습니까? 예, 얘들이 혹시 마약을 산 적이 없나 이걸 뒤진 거겠죠. 예, 참. 아니,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희생자들의 저는 더 열받는 게
이거 영장 내준 놈은 누구야? 판사는 어떤 놈이야? 어떤 판사가 이런 거 가지고 그 이태원 희생자들 계좌 뒤지라고 영장 내줬어. 이 판사가 더 나쁜 놈 아니에요? 검찰하고 경찰 원래 그런 새끼들인 거 우리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런 걸 통제하려고 있는 게 판사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어느 판사야 도대체? 아우 진짜. 아우 속 터집니다. 예. 자, 김경희님, 이낙연파 민주당이 엄청 많아요. 정말 짜증나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